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 살펴보았죠. 이 시간에는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했어요. 그죠? 사실은 실제로 셀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셀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명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를 셀 수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어떤 명사를 셀 수가 없느냐. 첫 번째 보면 Korea 이렇게죠. Korea는 한국이죠. 대한민국. 코리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셀 수가 없죠. 여러 개가 있어야 셀 수가 있는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탐 이런 거. 그죠? 탐은 사람의 이름이죠. 세상에 탐은 많지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탐이 있다면 그 탐은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죠. 그래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어떤 나라 이름이라든지 사람 이름과 같이 고유한 이름들, 그렇죠? 고유한 어떤 명사들 그런 것들은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명사들을 고유명사다 이렇게 합니다. 고유명사 셀 수가 없죠. 그렇죠? 셀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명사들을 셀 수가 없냐 그러면요. love 사랑 이런 거죠. 사랑 그리고 우정 friendship 자, 이런 명사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자, 셀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 love나 우정, 그죠? 사랑, 미움 그리고 뭐 이런 명사들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어떤 그것의 현상, 그것의 뭐 현상이 보이는 것이지 그 형태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의 머릿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우정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나타내는 거를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추상명사.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들을 추상명사라고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명사들을 셀 수가 없냐? 그러면 water, 물. 물은 셀 수가 있나요? 셀 수가 없죠. 그죠? 물을 셀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 물은 눈에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죠, 물은. 그렇지만 물은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모양이 없어요. 그죠? 구체적인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든지 그리고 뭐 커피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물이라든지 커피 이런 명사들은 눈에 보이는 명사이긴 하지만 뭐 액체 상태로 있거나 그죠? 그렇다 이거죠. 와인 이런 거. 이런 거. 자, 그리고 또 페이퍼. 종이. 그렇죠? 우리 종이 한 장, 두 장 셀 수가 있는데 그 종이를 한 장, 두 장 이렇게 장으로 세지 종이 자체를 셀 수는 없거든요. 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A4 용지를 만든다거나 할 때 그냥 쓰이는 하나의 재료다. 그렇죠? 재료. 그래서 이런 명사들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물질 명사. 하나의 물질이다. 물질. 특정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로서 얘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물질로서. 그래서 water, coffee, wine, paper, 그다음에 뭐 나무, wood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 명사는 특정한 형태, 구체적인 형태가 없다. 하나의 물질로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명사들을 물질 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주로 이제 고유명사, 추상명사, 뭐 물질명사,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액체, 기체, 그죠? 그리고 뭐 고체 형태로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이거나, 그죠? 치즈 같은 거
이런 치즈, 피자 이런 구체적인 그 음식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사들은 셀 수가 없는 명사다. 그죠? 그러면 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왜 중요하냐 그랬습니다. 셀 수가 없는 명사가 왜 중요하냐 했을 때는 love라고 하는 것이 a love 형태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a라고 하는 거는 셀 수가 있다.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단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love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a라고 하는 그런 부정관사, a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loves. 그러면 love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셀 수가 없는 것은 단수도 없고 복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s를 붙인다는 의미는 복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love에다가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의 문법적으로 중요한 특징은 뭐냐? 단수와 복수 형태를 만들 수 없다. 단수와 복수 형태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셀 수 없는 명사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들 같은 경우도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그냥은 셀 수 없지만 물을 어떤 잔에다가 넣으면 물컵에 넣으면 물을 셀 수가 있죠. 그래서 물 한 컵 할 때는 물 한 잔 이렇게 합시다. 한 잔, glass, a glass of water.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물을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글래스에 넣어서 a glass of water, a glass of wat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 한 잔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글래스처럼 어떤 용기라든지 그릇, 용기 아니면 그 어떤 무게 단위, 그렇죠? 무게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면 어떤 형태적인 의미로서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를 이렇게 세는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물 두 잔 그럽니다. 물 두 잔 그러면 two glass glasses. 자, es를 붙인다. glass에 es를 붙인다는 건 뭡니까? 예. 여러 잔이다. glass가 잔이 여러 잔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two glasses of water. 이렇게 씁니다. 물은 셀 수가 없지만 glass는 셀 수가 있죠. 그래서 glasses, two glasses of water 이렇게 씁니다. 이때도 조심할 것은 water에다가 두 잔이라고 해도 water에다가 s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복수로 쓸 수가 있는데 뒤에 나오는 물질 명사는 복수로 만들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거 말고도 글래스 말고도 뭐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를 세는 그런 흔히 말해서 조수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도와주는 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단위들 형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a piece of도 있고 그리고 a pound of도 있고 a spoonful of 그리고 a bar of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명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원리만 제가 가르쳐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또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수업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 이해를 돕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그런 제약을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은 자, 단수와 복수 형태로 구분할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어라든지 on 뭐 이런 말도 붙일 수가 없고 복수형을 만들 수 없다. 근데 셀 수 없는 명사들 중에는 특히 이렇게 물질 명사 같은 것들은 하나의 어떤 그릇이라든지 그런 데 넣어서 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복수형을 만들지는 않는다.
그죠? 앞에 새는 단위는 복수로 만들 수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물질 명사는 복수 형태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